자, 어떻게 여러분들 좀 잘 쉬셨어요? 선생님도 잠깐 쉬었어요. 사실은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열심히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내보도록 합시다. 저 앞서 선생님이 그 모드 발언 때나 목차 때 우리 아마존 쪽을 한번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지금 아마존 지역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포브레사, 본론 떠났죠? 본론 두 번째, 포브레사. 포브레사가 뭐냐면, 퍼버티, 빈곤. 사실은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부분과 연계를 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MDG, 혹시 여러분들 MDG 아시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 새천년 개발 목표, 그쵸?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 있었던, 그쵸? 국제사회에서 21세기 들어서서 정말 중요한 목표고, 또 전 세계에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그런 8개의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목표 달성을 해보자 했던 것이 MDG였고, 거기에 첫 번째 나왔던 게 MDG 첫 번째 목표가 죄송합니다. 빈곤 관련된 거였죠. 가난,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장 솔직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빈곤이에요. SDG 뭐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Eradicate Poverty예요. 뭐죠? 빈곤, 타파. 다 빈곤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마존 지역의 어떤 그런 빈곤 부분, 나중에 이제 데스일과다, 이 스페인말로 데스일과다, 이제 inequality, 불평등 부분도 같이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아마존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탐험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재밌겠다, 그렇죠? 사실은 먼저 여기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안쪽에도 이런 사진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 제가 있었던 편이 그렇다. 제가 아마존에서 선생님이 있었었어요. 연구차. 그게 2013년도 1월, 2월 달이었다 했죠.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아마존에서 연구차 있었는데요. 덥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면 정말 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사실 나중에 그 부분들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 아마존의 어제에서 오늘로 옮기게 된 단초 중에 하나가 그런 열대우림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여튼 그리고 보면 제가 지금 소를 만지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소가 인도 소거든요. 인도. 우리가 보는 인도 있잖아요. 얘가 갑자기 소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 있죠. 다들 지금 어떻게 좀 남루하죠. 이게 현재 아마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부분,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생각하면 이 글로벌 경제 부분의 그 대표성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어제부터 어제라는 거 가지고 과거란 말이죠. 아마존의 과거. 아마존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보여요? 옷을 입기보다는 옷을 좀 벗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씨예요, 씨. 무슨 씨냐면 고무나무. 근데 이거 가지고 보면 여기 지금 고무 공각꽃이 노는 거예요. 이 친구들 고무나무에 나오는 고무공. 그렇죠? 놀이 문화가 있고 약간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어르신인 것 같아요. 권력보다는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 이제 보인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제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영상을 또 가지고 한번 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 아마존. 700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서는 광활한 밀림. 7,000km를 넘어 흐르는 끝없는 강.
그 뜨거운 열대를 누빈 지난 1년. 우리는 문명의 눈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최후의 원시까지 날아갔습니다. 인류로는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밀림 한가운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원시 부족들. 그 중에는 여전히 문명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08년, 문명상에 한껏 적대심을 드러내며 화를 겨누는 미지의 원시 부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미지, 원시, 그다음에 적대적인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현재 아마존의 모습을 최근에 찍은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정말 정말 깊숙한 곳이고 지금의 아마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좀 더 아마존의 어제와 오늘의 어떤 그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마존의 어제 모습도 선생님 먼저 보여드렸다 그랬죠? 옷을 입지 않은 상태, 그리고 권위가 있던 상태, 그렇죠? 권력보다는 그 다음에 놀이가 있던 상태, 산업이 아닌. 그래서 사실 이제 아마존의 의미 또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아마존의 어제에서 오늘로 이렇게 이제 그 이동하게 된 큰 특징이 사실은 역사적인 그날이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역사적인 그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 중에 카이로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여러분 혹시 크로놀로지 뭐죠? 연대기적인 크로노지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죠? 시간 순서대로 그냥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가 있는 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의미가 있는 순간. 그래서 아마존이 어제에서 오늘로 이동하게 된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게 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날 그런 카이로스가 있다. 선생님이 그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 여전사의 발견, 만남.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무공의 비극, 고무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의 등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날의 아마존은 어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오늘의 모습의 지속성. 이게 뭐죠? 도시 빈민화, 식민지화, 외국계의 자본의 어떤 도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존의 특성도 잠깐 먼저 볼 텐데 아마존의 어떤 크기, 밀림의 넓이, 이게 중남미 라틴 전체 40% 정도로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유럽과 비교를 해서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길이 6868, 뭐 담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시피, 나일, 양치강 보다 합한 것보다 많은 유량이다. 정말 이거 자원의 보고다, 뭐 종족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유럽이에요. 뭘 뺀? 이게 다시요. 이게 여기가 아마존인데요. 이게 유럽의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빼고 영국이 있죠, 이태리 있죠, 프랑스 있죠, 스페인 있죠. 체코 있죠, 네덜란드 있죠, 독일 있죠, 벨기에 있죠, 뭐 다, 포르투갈 있죠, 오스트리아 있죠, 이게 스위스 있죠.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 아마존은 총 먼저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총 9개 국가가 어떻게 쉐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요? 예. 아마존 지역을. 그러니까 브라질이 한 40% 정도 이렇게 40, 50%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또한 이 아마존을 같이 이제 쉐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다 말씀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 사실은 이제 에콰도르를 최근에 좀 다녀왔어요.
지난 2020년 2월부터구나.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달 정도에서 선생님이 세계 테마 기행 차 에콰도르랑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늘 제 강연 때는 그 부분을 담고 있지 않지만 보시고 싶으시면 EBS 세계 테마 기행 EBS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에콰도르 나라 여기 보이죠, 있죠? 에콰도르 또한 이 아마존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갈라파고스 군도 있죠? 갈라파고스 군도, 그 다윈, 그렇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게 사실 이제 그 갈라파고스 군도를 보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이 있고, 그다음에 라코스터 해변 해안가의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 안데스, 이제 안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네 가지 지형이 그 에콰도르가 다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촬영했던 거는 이제 아마존 지역 조금 나오고, 기본적으로 안데스랑 그다음에 해안가, 그다음에 이제 갈라파고스는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 못했지만 그 비슷한 곳을 또 가서 촬영도 하긴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만큼 이제 에콰도르 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아마존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크기 보세요. 유럽이 다 들어가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역사적인 그날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제에서 오늘로 바뀌게 됐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잉카 문명 들어보셨죠? 멕시코 과테말라 그쪽을 우리가 이제 아스텍 문명 또는 이제 과테말라 쪽은 그 마야 문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은 페루 위시로 해서 안데스 지역을 잉카 문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그의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라는 두 명의 정복자들이 이쪽 그 잉카 문명을 사실 이제 문명 그 정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확인한 것이 뭐죠 이게 엘도라도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계피가 있다. 사실 이제 계피가 사실 그 유럽에서 되게 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에콰도르부터 해갖고 시작해서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진격을 합니다. 찾아서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여전사를 만난 거예요. 여전사. 어떤 여전사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아마데우스 같은 그 여전사. 아가 뭐냐면 가슴이 아가 무슨 없는 아가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저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가슴이 없는 활 잘 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멀리서 보니까 여자인데 활을 너무 잘 쏴. 정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존. 왜냐면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이 6,668km를 했댔죠.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베리아 반도. 여기 지금 대서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로 갔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 하고 가슴도 없는데 여자고 같은데 활을 너무 잘 쏴.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라고 이제 붙어지게 됐고,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단초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시인 건데 유럽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황폐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역사적 그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고무공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고무나무, 이게 고무나무거든요. 이게 그 세링게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을 긋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액을 받아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이 이렇게 가황이 되면서 황을 이제 가열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죠? 이런 자동차의 타이어. 사실 이제 이렇게 포드가 나왔는데 포디즘이라고 해요. 대량 생산이 됩니다.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면서 차가 많이 생기게 됐고, 차가 많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뭐죠? 타이어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쪽 그 아마존 지역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처럼 이게 아마조나스라고요. 그 아마조나스 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봐요. 이게 솔직히 아마존에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이 울산 출신이고 또 거제도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선 해양업이 잘 나갈 때 개들이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들이 와인을 마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부가 근데 뭐 가진 사람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누구 다 유럽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 그 드라이 시키고 드라이 옷 빨래나 옷 드라이를 유럽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만큼 그런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아마존에 가니까 그만큼 이쪽이 부가 많았다, 자본이 많았다. 이유는 고무나무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고무나무도 오래 가지 못했죠. 2차 세계대전과 결부되면서 이 고무나무 자체가 말레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 이제 말레 인도네시아 쪽이 왜 활성화됐냐면 사실 고무나무는 아마존에서 나왔는데 영국의 상인이 고무 이 씨를 원래 가져가면 안 되고 반출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싹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말레 인도네시아 쪽이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자신이 여기 땅을 해갖고 거기다가 그 고무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무나무를 심을 때 사실 이제 아마존의 고무나무들이 어떻게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딱 플랜테이션 한 거예요. 딱 반경을 맞춰서. 그럼 결과적으로 고무나무 액을 뽑아낼 때 플랜테이션 하게 되면 더 쉽게 잘 할 수 있잖아요. 딱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여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저기 되는 그만큼 이제 시간 대비 생산량의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종국에는 아마존 지역은 고무나무가 필요가 없게 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의 왕림 소고기 수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 소 한 마리 이렇게 대고 이렇게 쓰던 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소랑 옆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소가 안주인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세린게로거든요. 이 친구들은 쫓겨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1962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64년도부터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 것처럼 브라질도 1960년대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존 지역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그래서 이 소를 이쪽에 키우자, 소를 심자,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는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막 태우고 이제 소 보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이처럼 그 아마존 지역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사실은 브라질의 넘버원, 넘버투 수출 품목이 뭔 줄 아세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그다음에 이제 소이빈 해갖고 이제 대두, 그다음에 소고기가 브라질의 그 주요 수출 품목인데요. 그만큼 그 소 자체가 브라질에 큰 의미가 됐고 그것들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이렇게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존 오늘의 모습이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제 사진 보였죠? 이렇게 이제 소가 끌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가정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과 동시에 또 아마존 자체가 그 지하 자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에콰도르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콰도르 그 산유국이잖아요. 베네수엘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지하 자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이프, 이게 지금 아마존에 있거든요. 야순이 거기에요. 거기에 지금 녹슨 그 쇠파이프, 이거 다 뭐냐면 석유 빼가는 거. 이거 보면 여기는 보면 그 원주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사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꼬맹인데 이게 삼양라면 잘 안 보이죠? 삼양라면 봉지.
그리고 여기다가 과일을 담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마존 지역을 태우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소가 이제 방목하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두를 더 키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죠? 이걸 브라질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들을 침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생각하면 이제 또 다른 모습인데요. 이건 데스 이구알다. 아까 지금 퍼버티 얘기했었죠. 지금 이제 불평등.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담벼락 하나로 크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호합한 각 층마다 뭐 이렇게 뭐가 있죠? 수영장이 있고 뭐 테니스 코트가 있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판잣집. 예, 정말 이렇게 빈부 격차가 극심한 곳. 바로 그 담벼락 하늘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지표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앞서 그림이 사실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의 지니계수가 이제 경제에 대한 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빈부 격차, 소득 격차를. 그래서 이제 지니계수가 높은 지니가 0부터 1인데 백분위로 봤을 때 0이 가장 평등한 나라이고 국가이고 1로 가까갈수록 이제 불평등한 건데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51.3이라는 결과를 100분율로 하게 되면 0.51이란 말이에요.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0.3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자체도 솔직히 이제 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상당히 다 0.4, 0.5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불평등 개수도 그만큼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러한 저런 것들 때문에 앞서 사실은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 현실에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영화를 같이 보겠지만 체게바라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된 거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고 유명한 학자인데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에 열린 절개된 혈관이라서 라스 베나스 아비레타스 엔 아메리카 라티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대지 부의 결과로 인간의 빈곤이 초래된다.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평면 속의 빈곤 이 부분을 비판을 했던 학자 한 분을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유명한 이제 학자고 시인이고 또 정치 어떤 참여했던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오스발도 과야사민 그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 떼기 이 친구도 이제 페루아노인데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엘리트로 그런 어떤 사회의 불편함을 시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문학이나 직접적 정치 참여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 선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혁명까지 이끌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체게바라 이 친구를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체게바라와 함께 질주하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을 가기 전에 사실은 체게바라는 그 의대생이었어요. 이제 좀 뭐 솔직히 이제 아르헨티노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인종 봤을 때도 백인이고 중산층 이상에 살고 뭐 의사가 되면은 뭐 솔직히 이제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한 클래스에 있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 체게바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한번 몸소 느끼자. 나중에 이제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를 몸소 한번 느끼기 위해서 본인이 출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를 곳곳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현실을 직시한 거죠. 라틴 아메리카라는 곳을 정말로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어나서 혁명을 또 이끌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제 게릴라 전 하다가 이제 또 이땅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삶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이 체게바라가 이러한 생각들을 품게 된 그런 영화 부분인데 그것들을 담은 영화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rer 8.000 kilómetros en 4 meses. El método. La improvisación. El cuerpo enfermo del sistema. Hay que prevenir las cosas de la vida. Objetivo. Explorar el continente latinoamericano que solo conocemos por los libros. 자, 이제 앞에 나왔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잠깐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래서 이제 칠레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담은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타국 그리고 나눠짐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어떤 그런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여행을 좀 많이 가셔서 또 여행 가서 괜찮아요. 뭐 가서 그냥 올 수 있죠. 근데 그냥 오는 건 없어요. 가게 되면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접하고 그리고 음식들을 먹어보고 잠자리도 좀 불편해진 것도 한번 느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생각의 주머니라고 하죠. 생각의 주머니도 조금 더 확장하게 되고 눈도 커지고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칠레 옆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rida viejita, ¿qué es lo que se pierde al cruzar una frontera? Cada momento parece partido en dos. Melancolía por lo que quedó atrás. Y por otro lado, todo el entusiasmo por entrar en tierras nuevas. ¡Mira bien! ¡Chile! ¡Chile! ¡Viva Chile, po! ¿Es la primera vez que salís del país? Claro que sí. Sos casi un hombre, che. Mirá, amiga, cuando estemos viejos y cansados de viajar, deberíamos volver a instalar una clínica en este lado. ¿No? No estaría mal, ¿eh? Atendiendo a todo el mundo. Si es que viene alguien. Contá conmigo, hermano. Está mejorando las cosas, Fuser, ¿eh? Sí.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잉카 쪽, 그러니까 페루 쪽인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 여성들을 만났고 그 대화 가운데 이 체게바라가 큰 어떤 그런 깨달음, 그런 이제 불평등, 그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된 어떤 그런 순간들을 담은 대화입니다. Ella dice que nunca ella ha conocido escuela ni colegio porque siempre ha estado al lado de los ganados y por eso no sabe hablar castellano, solamente quechua. Desde que he crecido, a lo menos antes, alcanzaba a mi manera de pensar para todo su plata, pero ahora hay creo poca plata y no hay trabajo. Todo eso creo que está afectando más y más, pero ahora desde chiquitito he trabajado con artesanía y por eso estoy todavía no tan bajo ni tan alto, estoy así en nivel regular. Apus alcantay, sí. Apus asewamang salcantay,
Saksewamang. Saksiyamang. Lapang Apukuno. Ya. Estito. Uy, ¿cuánto es?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체게바라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지금 의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잠시 이제 쉼을 쉬면서 생각에 젖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병원이 있는 곳과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있는 곳이랑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간에 사실 이제 강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유를 했던 거예요. 나병들 한인 사람들은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은 건너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 강만 건너가면, 이 강이라는 어떤 그런 구분 짓는 것만 없으면 우리가 다 그냥 평화롭게 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구분 짓고 구별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병이란 것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나병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몸의 질병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영적 질병인 거죠. 삶의 그런 어떤 국가 내에서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신분이 나눠진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사회적인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계층을 만들게 됐고,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다 담겨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헤엄쳐서 넘어가요. 본인이 극복하겠다. 그러니까 나름 큰 본인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삶을 살겠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Qué te pasa, oficial? ¿Viste el río? Claro. Aleja a los enfermos de los sanos. Sí.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아마존 지역도 봤고, 그리고 체게바라와 함께 질주도 한번 해봤죠. 뭐 질주를 시간 관계상 다 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이미지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지역에 보면서 파버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니퀄리티, 불평등도 좀 이렇게 담게 됐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21세기에는 신사회운동 차원에서 무슨 말이냐면 사회운동이 생긴 거였죠. 새로운 차원에서. 여기 핑크타이드라고 해서 좌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고, 이게 꼭 도미노 현상처럼 한 나라가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작은 이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2013년도에 잡고를 했지만 1998년도에 집권을 했거든요. 본인이 2013년도에 사망한 날까지 사실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브라질 룰라 데 실바, 아르헨티나의 키시네르,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그 다음에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칠레 미첼 바차렛, 파라과이 루고 페르난도, 그러니까 어마무시무시하게 쭈르륵 좌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파 폴리티코 데다 아메리카니까 이제 이거는 불어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좌파가 집권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2015년 이후에는 또 우파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뭐 이제 우파도 작긴 했지만 그 좌와 우가 이제 약간 이제 스윙이 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변동들이 있었고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민중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앞서 얘기할 때 그 비셔스 사이클 했죠. 예, 그 악순환 얘기할 때 라 데카도 페르디다라고 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물이 겨가지고 워싱턴 컨센서스고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저가지고 신자유주의. 그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발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그런 문호들을 열게 했던. 그래서 이제 자본들이 들어오기 쉽게 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었고.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불평등, 빈곤들이 더 악화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고. 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투표권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던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여기 본론에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좌파들이 라틴 아메리카 정치가 좌양자하게 됐던 배경들 또한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마무리하는 와중에 저희들 이제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이해를 조금 더 해보자. 우리가 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게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로 선생님이 이게 뭐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이상 뭐 하지만 이게 한 학기 1년 정말 3, 4년 내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보면은 지금 함께하게 보면은 특별히 2019년도부터 라틴 아메리카 반정부 시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칠레부터 해서 그렇죠? 뭐 멕시코, 브라질, 지금 사실 이제 그 제가 있었던 뭐 니카라구아나 아이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좌나 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태들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반정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그 반정부 시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왜 그럴까? 근데 좌파 우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스펙트럼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개발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개발 발전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development as freedom 개발이고 발전이 뭐냐면 자유다. 자유 증진. 자유가 증진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개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 그러니까 빈곤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독재 때문에 불편하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기회가 많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하 불편하죠. 이런 불편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 불편한 것들을 없애면서 그 반대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뭐죠?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증진시키는 것이 이런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근데 이 자유롭게 사는 데에 가난해서 그 다음에 공권력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병원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서 내가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 이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자유를 만끽하는 것에 제약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개발과 발전이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것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정부, 국제기구, 민간, 시민사회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세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각자마다의 어떤 그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마다 역량이 있다 생각해요. 달란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해요? 맥시멈 하는 거는요. 최상화시키고 그걸 확장시키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 학교가 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이 됐든지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그런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와 더불어서 타인들도 같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모든 형편 가운데 열심으로 좀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LS2라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스페인 노래인데요. LS2 뚜가 너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되게 이제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끝으로 오늘 우리 수업을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o una promesa eres tú,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fuerte brisa eres tú,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Eres tú, algo así.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